SBP 박정사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구입니다. 반갑습니다. 복 많이 받고 계시죠? 네. 웃는 사람이 복 받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복 받는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니라, 정말 웃는 분들이 복 받는 것처럼, 저 때려보지 마시고, 이렇게 좀 웃으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2020년, 저에게는 정말, 잊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여기 계신 분들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해나가서 어디까지 도착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비전과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겁니다. 저는 현재 대한곡물협회 영신창고라는 회사의 대표로 있고요. 우리나라 정부 농림부 산하에서 국가 식량을 보관하는 물류 보관 창고 사업을 맡아서 해온 지가 20년쯤 됩니다. 투자 관련된 일과 또 마케팅 관련된 일을 해온 지도 한 2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회계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요. 공부는 썩 잘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노는 걸 되게 좋아했던 사람인데 가난했던 사람이라서 뭔가 꿈을 이루기 위해서 또 뭔가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위해서 많은 기회가 필요했었는데 기회 없이 열심히만 살았던 가난했던 저희에게 영어 단어에 본다라면 opportunit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회라는 단어인데 그 기회 덕분에 울산이라는 도시에서는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습니다. 참 아침에 일어나 본다라면 이게 꿈일까 생시일까라고 생각할 만큼 감사함이 이 SN이라는 덕분에 제 삶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바람이 있다라면요, 제 바람이 있다라면 저처럼 사는 사람들이 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더 많이 나와서 여기 계신 분들의 삶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또 그분들을 도와내고 본인의 가족을 지켜내고 꿈을 그냥 꾸는 게 아니라 꿈을 이뤄내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강원도 지역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강원도권에서 오신 분들 잠깐 일어나 주실래요? 강원도권에서 오신 분들요? 네, 강원에서 오신 분들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특별히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물어보는 게 여기에 오시는 게 어느 정도 속도로 오신 겁니까? 오실 때 운전을 해서 왔다라면 어느 정도 속도로 여기까지 대구까지 섬유박물관까지 오신 겁니까? 나는 여기 오면서 가장 빨리 온 것 같다. 이렇게 속도가 한 210km 이상은 난 밟고 온 것 같다. 아니면 한 260km, 270km 정도는 밟고 온 것 같다. 예전에 제가 막 그렇게 밟고 다니다가 욕을 하도 얻어먹어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정속을 지키는 운전을 합니다. 한 어느 정도 속도로 오신 겁니까? 강원도에서는요? 140km. 그러면 위반 아닌가요? 140km 미만? 120km? 140km로 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200km, 300km 오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어 있다면 이 섬유박물관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와 있다라는 뭐냐라면 정확한 방향대로 왔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목적지라는 거, 성공이라는 거, 정상이라는 게 정확한 삶 속에 우리가 사업 속에 방향이 정해져 있어야지만이 거기까지 가는 건데 내 속도가 20km든 30km든 아니면 걸어서 가든 아니면 KTX나 SRT처럼 300km를 가든 간에 방향이 잘못됐다라면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게 인생의 꿈이고 목표이고 성공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요, 방향이 잘못됐다라면 속 못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부자 못 됩니다. 왜냐하면 도구와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올바르게 방향을 잡는다라는 것만큼 우리가 중요한 게 없습니다. 2020년 우리가 새해인데요.
오늘 4일밖에 안 지난 겁니다. 1월달 4일밖에 안 지났는데 2020년도에 여기 계신 분들의 삶에 대한 방향이나 사업에 대한 방향이 올바르게 정해져 있지 않다면 2020년도는 여기 계신 분들에게도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한 살만 더 무는 것 뿐입니다. 근데 누군가는요 2020년도에 정확하게 방향을 세우고요 그 방향대로 나아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2020년 12월쯤 온다라면 그분의 삶은 다를 겁니다. 올 한 해 때문에 인생 모두가 바뀌는 겁니다. 어쩌면 올해는 다 축하받아야 될 일들이 많은 게요. HN 사업을 9년 하고 8년 하고 7년 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7년, 8년 했던 것보다 올해 한 해 동안 노력이 더 많은 성과를 만듭니다. 올해 한 해 동안 더 많은 매출을 만듭니다. 9년에서 만든 전체 고객 사이즈보다 올 한 해 동안 더 많은 고객이 나옵니다. HN 9년 동안 만들었던 그 모든 RBP, SBP 숫자 다 합한 것보다 올 한 해 더 많은 RBP, SBP가 나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시즌2와 그런 방향이 잡힌 겁니다. 2달 전에 제가 HN의 창업자분들과 어떤 많은 토의나 디스커스를 하면서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면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하는 것입니다. 시즌2는 어떤 방향을 어디로 나아가며 뭘 해야 되며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HN의 네 분의 공동 창업자이신 네 분이 저희들 사업에 대한 정확한 방향을 잡아주신 겁니다.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제가 HN을 2011년도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HN 코리아는 그냥 말씀해드린다라면 필터 없이 그냥 강하게 말씀해드린다라면 HN 코리아는 9년 동안 직원에게 맡겨져 있는 회사입니다. 9년 동안 한국계 미국인에게 직원에게 맡겨놓고 창업자분들이 그냥 미국에서 리포트만 하고 있었다. 한국이 잘 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냥 지켜바라보고 있으면서 모든 사업을 임원에게 직원에게 그냥 맡겨놨던 사업입니다. 그러다가 2달 전에 처음으로 이 회사를 만든 네 분의 창업자가 HN 코리아와 HN 아시아를 직접 운영하겠다라고 경영체계나 운영체계나 사업을 드라이빙하는 사업을 움직이는 사람이 9년 만에 바뀐 겁니다. 직원이 경영하는 회사랑 주인이 경영하는 회사랑 창업자가 경영하는 회사랑 자그마한 가게도 다릅니다. 가게를 직원에게 맡겨놓는다라면 그 가게에 성공하지 않습니다. 회사마저도 직원에게 맡겨놓는 데서 그 회사가 그렇게 성공하지 않습니다. 주인 정신을 갖고 회사에 참여할 수 있어야지만이 그 회사가 발전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 시점이 이제 온 겁니다. 9년 만에. 하나 모자라고. 계속 직원에게 맡겨져 있는 HN 코리아가 낫습니까? 아니면 창업자 네 분이 직접 HN을 활성화시키고 이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COC 멤버인데요. 회사에 건의를 하거나 회사에 뭔가 많은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해준다라면 많은 팀들이 잘 되고 이렇게 해준다라면 많은 파트너분들이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해준다라면 더 나아질 것 같고 일어나는 팀이 나온다라면 더 좋을 것 같고 보상제도가 이렇게만 바뀐다라면 더 많은 분들이 풍요로워지게 되고 이렇게만 된다라면 정말 허리가 더 튼튼해질 것 같고 그런 얘기 계속 몇 년간 했는데 결정권자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미국에 물어보겠다라고요. 창업자들에게 물어보겠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달라지게 된 건요. 저희가 책상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러면 결정권자가, 최종 결정권자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하자라고.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이런 아이템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그거 하자라고. 이게 가장 달라진 겁니다. 더 잘 될까요? 아니면 더 나빠질까요? 더 나아질 겁니다. 아시아라는 시장은 HN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시장입니다. 정말 아시아는 유럽과 북미와 남미와 오세아니아 이런 데서 만들어낼 수 있는 매출 규모가 아닙니다.
유럽 인구 다 해봐야 5억 명입니다. 아시아는 인구가 50억 명이 넘습니다. 북미 인구 다 해봐야 4억 명이 안 됩니다. 3억 3천만 명입니다. 북미 인구가요. 그 북미 인구의 약 20배쯤 되는 데가 아시아입니다. 그 아시아에 드디어 창업자가 직접 ACN을 경영하고 운영하는 그런 타이밍이 온 겁니다. 저는 이 타이밍 절대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들이 있냐라면 이번에 있었던 일들인데요. 이틀 전 발표입니다. 탑 멀티레벨 마케팅 컴퍼니스 2020년도에 가장 탄탄한, 이게 영어 단어로 고체, 탄탄한, 탐나란 이런 느낌의 단어입니다. 100대 가장 탄탄한 100대 기업을 뽑았었는데 알파벳 숫자로 100대 기업 중에 미국에만 1,400개 직접 판매회사와 전 세계 10,000개의 직접 판매회사를 기준해가지고 뽑게 됐었는데 10,000개 회사 중에 100개를 뽑았는데 여기 보면 두 번째가 ACN이라는 회사입니다. 가장 탄탄한 회사 중에 지구상의 10,000개 기업과 미국의 1,100개 기업 속에 가장 탄탄한 회사로서 아메이와 ACN, 이렇게 물론 알파벳 숫자지만 ACN은 전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멀티레벨 다이렉트 셀링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가장 좋은 시장에, 가장 좋은 마켓에 9년 만에 변화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2020년도에 바뀌는 많은 서비스와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어떤 서비스들이 있냐면 저희들이 갖고 있는 많은 서비스는 다 요금들이 나오는 서비스입니다. 통신요금들, 아니면 일본에서 나오는 전기요금들, TV, 인터넷 요금들, 카드 수수료 요금들, 그 다음 보안요금들, 위생방제요금들, 렌탈요금들, 또 올해 시작될 카드, 신용카드, 체크카드에 대한 결제 대금에 대해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체크카드 관련된 사업이 올해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또 몇 가지 라이프 서비스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 신기한 건요, 모든 기업은 주느냐 사느냐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고객입니다. 현대중공업이 수주를 받지 못하면, 고객을 만들지 못하면 현대중공업은 망해버립니다. 근데 현대중공업이 잘 되는 방법은 많은 수주를 따는 겁니다. 고객을 만드는 겁니다. 현대자동차가 고객 없다라면 망합니다. 삼성이 고객 없다라면 망합니다. ACN이 고객 못 만들면 망합니다. 근데 9년 동안 ACN 코리아는 그냥 제가 얘기하지만요, 고객 만들기가 진짜 어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아이템들은요, 세제 그냥 주문받아 줘버리면 끝입니다. 근데 ACN은 그렇지 않습니다.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 설치 기사가 뭔가 잘못해버리면 현장에서 설치하다가 캔슬 나버립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고객을 만든다라는 게. 그래서 9년 동안 저희가 만들었던 고객이 성적을 매겨본다라면 학교에도 A, B, C, D라는 성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ACN 코리아에 학점을 매겨본다라면 A, B, C, D라는 학점이 있다라면 제 입장에서는 D 이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D 정도의 실적일 겁니다. 왜 그러냐면 ACN 코리아 9년에서 만든 고객이 10만 명 조금 넘습니다. 한국에서요. ACN 콜롬비아 2018년 8월달에 ACN 시작해서 이제 1년하고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고객이 60만 명입니다. 콜롬비아는 플래시 모바일 하나 갖고 60만 명의 고객을 만들었는데 ACN은 이 많은 아이템 갖고 9년 동안 10만 명 조금 넘게 만든 겁니다. 콜롬비아 인구가 5천만 명도 안 됩니다. 국민소득 만불도 안 되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이템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신 잘 터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60만 명을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프로세스가 굉장히 쉽고요, 고객을 만들 수 있는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회장님께 얘기했던 게요, 고객을 만들기에 쉬워져야 된다.
해야지만 고객을 많이 만들 수가 있고 매출액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고 고객을 만드는데 뭔가의 혜택과 베네핏이 있어야 된다라고. 고객 아무리 만들어봐야 돈이 안 된다라면 고객 만들지 않을 거라고. 근데 고객 만들 때마다 정말 많은 돈이 되고 고객 만드는 게 재밌어지게 되고 그 고객 점수가 모여서 TC가 되고 RD가 되고 RB가 되고 두 번째는 직급을 달성할 때마다 그만큼에 대한 인정과 보상이 있어야 된다라고. 직급 달성하는데 왜 인정과 보상이 약하냐라고. TC가 되고 RBP가 되고 ETT가 되고 그럴 때마다 많은 인정과 보상이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모든 방향이 잡힌 겁니다. 직급이 수입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매출이 수입을 만듭니다. 한영희 사장님이 보상적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7대 커미션이 얼마입니까? 8%. 그 8%를 만약에 16% 올려주겠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박입니까? 근데 그 16%를 올리는 방법이 뭐냐라면 7대의 매출만 2배 하게 되면 16%입니다. 7대의 8%가 4%가 되는 방법은요. 7대 고객이 반으로 줄게 되게 되면 7%가 4% 내려옵니다. 이게 경영 방식입니다. 이게 보상 제도입니다. 고객이 안 늘어난다라면 16%, 32% 준다 하더라도 그게 고객이 없다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고객이 늘어나 버린다라면 8%는 2배 효과가 되고요. 2배 고객이며 2배 매출이면 3배 매출이면 3배의 수입이고요. 4배의 매출이면 4배의 수입이고 7대 RBP가 매출 10배 만든다라면 8%는 80%로 바뀝니다. 그게 수익 구조입니다. 매출 늘어나지 않으면 아무리 지급률을 올려봐야 매출이 없는 곱하기 퍼센테이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야지만이 재원이 만들어지는 거고 수익이 만들어지는데 9년에서 10만 명이잖아요. 저 자신 있는 게요. 올해 10만 명 만듭니다. 올해 10만 명. 콜롬비아에 20%만 한다 하더라도 올해 10만 명입니다. 콜롬비아 고객 만들 때마다 고객 유치 보너스 주지도 않았습니다. 리지널 인컴 물론 개인이 10%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주는 보너스나 컨디션 본다라면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왜 매출이 돈을 버는지 압니까? 좀 전에 강의했던 민수정 사장님, 여기 대구에 수송 호텔을 계약했다랍니다. 근데 모든 코스가 다 계약된 건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웨딩홀, 컨벤션 센터들, 뷔페들, 많은 상가들, 호텔 러비에 있는 그런 포스들 모든 게 계약된다라면 연간 매출액이 수송호텔 회장의 말로는 1조랍니다. 거기에 0.3 곱하기 개인 커미션 20%면 연 6억이라는 돈입니다. 월 5천만 원. 리지널 인컴은 직급 상관없이 나옵니다. 왜 직급 상관없이 나옵니까? 매출했기 때문에요. SAP라서 그 리주주를 받는 게 아닙니다. 매출했기 때문에 그 리주주를 받는 겁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돈은 고객과 매출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돈이 만들어지는 원천을 이해하지 못한다라면 돈이 만들어지는 원천은 다 고객입니다. 어떤 아이템들이 좋은 아이템들일까요? 대중성 있는 아이템들이 좋은 아이템들입니다. 기술력은 있지만 나에게 필요 없는 아이템들, 내 가족들에게 필요 없는 아이템들, 내 주변에 필요 없는 아이템들은 매출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걸 어디다 팔 겁니까? 근데 누구에게나 필요한 아이템이 좋은 아이템입니다. 우리가 모바일 왜 좋냐라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장에 대한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기 보면 Fresh Mobile is the most important business opportunity라고 써놨습니다. 정말 Fresh Mobile이 저희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 중에 하나다라고 표현해 놓은 겁니다. 왜 여기에 대한 변화가 있냐면 이번에 요금 제도가
지금 40%가 발표가 되어 있고 아직 발표되지 않은 요금제도가 60%인데 지금 발표되어 있는 40% 발표된 요금제도만 갖고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요금제도 KT 100기가에 4만원대 요금입니다. 100기가 데이터에 4만원대의 요금은 대한민국에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좋은 요금제도입니다. 여기에다가 3월달에 선불 요금 사업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외국인이든 신용불량자든 본인 인정 없이도 누구나 HN의 매출을 만들어낼 수가 있고 수입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올 상반기쯤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게 5G 프레시 모바일 사업입니다. 또 여기에다가 올 상반기 안에 LG가 알뜰폰 시장에도 가족묶음이라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인터넷이든 가족이 계속 묶여질 때마다 더 많은 혜택과 더 많은 베네핏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이 모바일 시장은 현재까지 MVNO라는 시장이 10%밖에 안 되는 시장이지만 대한민국 1대 금융회사인 국민은행이 BTS 방탄소년단을 내세워서 저달부터 MVNO 사업에 큰 변화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이미지를 쇄신하고 있는 사람이 BTS 방탄소년단이고 그 사업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데가 국민은행입니다. 이 비율이 바뀔 거라 생각합니까?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까? 바뀝니다. 왜 그런 대기업이 도전을 할까요? 누구나 다 휴대폰을 사용합니다. 평생 여기다 전화요금이 나옵니다. 한 집에 월 수십만원씩 계속 요금이 나올 거예요. 그 시장에 그 변화 속에 정말 HN처럼 이 모든 영역에서 선불, 후불, LT, 5G, KT, LG 이 모든 망을 갖고 빈스를 하고 있는 회사는 HN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의 변화가 우리가 라이프 서비스 중에 이제 시작하는 건데 가장 손쉽게 고객을 만들 수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은 장이 약합니다. 체질적으로. 그래서 저희가 몇 년 동안 HN에 건의하고 요청했던 게 뭐냐면 건강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장이 튼튼해야지만이 아무리 좋은 걸 먹는다 하더라도 이게 장이 튼튼하지 않으면 다 화장실로 가버립니다. 철분제 먹으면 뭐합니까? 비타민 먹으면 뭐합니까? 좋은 영양소 있는 거 먹어도 장이 튼튼하지 않는다라면 흡수되지 않습니다. 건강의 가장 베이직이 뭐냐면 모든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장과 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들 전 세계 대한민국에 아메를 통해서 뉴스킨버트에서 많은 유튜브 마케팅 회사들 지컵이든 아니면 애템이든 간에 매출 탑 5에 들어가는 게 건강인식품 회사들은 다 유산균입니다. 이게 이달에 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 특허에다가 들어가 있는 성분은 말도 안 될 만큼의 좋은 아이템들로 만들어지는데 제조회사는 전 세계 1위 OEM, ODM 회사인 코스메스가 이 유산균제인 베네비타 듀오라는, 왜 듀오라냐면 두 가지 중요한 주 성분이 들어가 있는데 어떤 성분이냐면 여기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라는, 보통 유산균 회사들은 이게 주 성분입니다. 장을 유익하게 하는 유익균이 되는 거고요. 많은 회사들은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이 균이 먹이가 되는, 그러니까 이 유익균이 먹이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라면 프리바이오틱스라는 건데, 이 성분이 왜 중요하냐라면 이게 없다라면 그 유익균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먹이가 있어야지만 발전하기에 더 숙련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주성분인 프리바이오틱스가 이 두 가지가 주성분에서 만들어진 아이템인데 해서 시너지가 있다 해서 프로바이오틱스와 프리바이오틱스가 이 두 가지의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신바이오틱스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는, 모든 회사들은 이 둘 중에 하나가 주성분입니다. 그래서 제 회사는 이 두 가지가 다 주성분으로 만들어진 아이템이 만들어졌는데, 예전에 제가 몸담았던 회사에서 진짜 매출 많았던 게 유산균 제품이었습니다. 그 회사에 제가 15년간 몸담았던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 유산균은 채 10가지가 안 되는 5가지 종류입니다. 여기에는 17가지 종류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유산균에 얼마나 많은 유산균이 들어가 있냐가 중요합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얼마나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시는데, 제가 몇 가지 회사를 그냥 참고만 해드린다라면, A 회사는 유산균이 63억 마리라고 발표를 해놓은 거고, 시크릿 다이어트라는 회사는 유산균은 100억 마리인데 12만 2천원의 소비자 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입니다. 유스킨 20억 마리, 저기에 있는 애터미는 30억 마리, 지쿰은 30억 마리, 유산화 100억 마리, 베나테크 15억 마리, 여기에 있는 유산균 유리스틴은 50억 마리.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어올립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습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어올립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어올립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프리바이오틱스가 부원료가 아니라 주원료입니다. 일반 회사를 본다라면 여기에 종근당 유산균이 10억 마리입니다. 디오락 50억 마리고요. 여기에 일항약품은 1억 마리입니다. 여기 있는 자연드림은 25억 마리인데 저희는 280억 마리입니다. 280억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데 맛은 끝내서 진짜 맛있게 만들어지는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유산균 280억 마리에 그 세계적인 로셀과 여기 있는 듀폰사와 또 이제 그 롤셀이라는 이 3사의 세계적인 유산균의 원료를 갖고 만들어져 있는 이 제품이 이달에 출시가 될 예정인데, 이 3사들 듀폰이라는 회사, 우리가 두퐁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두퐁과 로셀과 이 CTC 바이오라는 이 기업이 전 세계 최고의 유산균을 가진 회사들인데, 이 제품들을 갖고 280만 마리의 유산균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우리 장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세계 특허 기술로 장까지 넣을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공법과 가격은 32,000원에 더 놀라운 건 뭐냐면 1월 20일이면 설기간 때문에 설날 선물이나 어른들이나 이분들에게 드리기에 날짜가 맞지 않다 해서 프리런칭으로 1월 13일 날 6개 주문한다라면 프리런칭 기간에만 하나를 끼워주게 되는 거고, 포인트는 1포인트인데 자동 주문한다라면 2포인트로 정말 계속 자동 주문을 유지할 수 있는 아이템이 이달에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COC 멤버들과 ACN의 SVP 멤버분들은 2월부터 사용할 수 있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져 있는 ACN 체크카드가 시험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고, 상반기 안에 TC상 분들에게 수입이 될 수 있게끔 회사가 준비하겠다라고 현재 하고 있는 아이템들입니다. 체크카드는 뭐냐라면 이 체크카드 갖고 술을 먹던 자동차 기름을 넣던 카드 결제 금액 얼마의 수입을 본인이 받는 거고, 팀들이 만약에 신용카드와 같은 체크카드를 갖고 학원비를 내든 자동차를 구입하든 뭘 하든 간에 체크를 사용한다면 카드 대금에 얼마를 돈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올해 ACN에서 본인 카드에 대한 마일리지만 받는 게 아니라 본인 팀 전체의 카드 매출에 대한 마일리지를 본인 수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이 우리 시작이 될 예정들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큰 변화가 ACN에 있는 뉴 컴펜세이션 플랜 같은 보상제도가 정말 이건 9년 만에 처음 있는 일들입니다. 고객 하나 만들 때마다, 우리가 캡스 고객 하나 만들 때마다, 프레시 모바일 고객 하나 만들 때마다, 음식물 처리 고객 한 명 만들 때마다, 지금까지는 요금에 대해서 개인들이 10%가 최대치였는데 이제는 고객 유치 보너스가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한 명 만들 때마다 많게는 10만원, 작게는 5만원씩 본인 집에 있는 10건들, 휴대폰 5건과 이렇게 보자라고 휴대폰 본인 집에 있는 5개, TV 인터넷 6개, 여기다가 음식물 처리기, 공기청정기, 정수기 등등등등 해서 10건만 바꾸면 80만원의 수입을 받게 되면서 그 10건에 대한 리지주얼 인컴을
최대치 이제는 10이 아닌 20%를 비용이 받게 됩니다. 고객이 늘어날까 안 늘어날까요? 늘어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1대에서 7대까지 진짜 많은 고객으로 채워지게 될 거며, RBP가 된다라면 무한대까지 진짜 많은 고객으로 채워진다라면 거기에 있는 1.5%, 8%, 3%가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리지컬 인컴과는 비교가 안 될 겁니다. 매출 2배만 일으킨다라면 모든 리지컬은 2배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익 컨디션이면 매출 2배 만든다라는 거 일도 아닙니다. 제가 20몇 년 해봐서 압니다. 이런 컨디션이면, 저런 아이템들이면 매출 2배 만든다라는 거 진짜 일도 아닙니다. 하나도 안 주고 도전했습니다. 2년 몇 개월 만에 SAP를 했고요. 채 2년 만에 월수입 1억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도 주지 않고요. 이렇게 많이 주는데 왜 못합니까? 여기다가 라이프 서비스 매수액은 40% 이상으로 인상이 됐으며, 이랬지만 지금의 A라인, B라인 본인 30포인트를 하든 A가 서비스 몇 개를 하든 간에 받았던 보너스는 ETT 보수에서는 10만원이 다였습니다. 달라지게 된 게, 제가 이렇게 하나 보자라고요. 서비스를 내가 10개, 파트너가 10개, B가 10개. 그러면 나라는 사람이 10개, A가 10개, B가 10개. 이해되시죠? 이러면 받는 수익이 얼마냐라면 그 달에 ETT가 270만원이 넘어요. 지금까지 얼마냐라면 딱 10만원이었어요. 9년 동안 10만원이었는데 정확하게 275만원입니다. 내가 서비스를 이렇게 A가 10개, B가 10개 이러면 그 ETT 팀이 가져가는 수익은 얼마냐라면 275만원. 지금까지 얼마냐라면 9년간 10만원이었어요. 그 ETT가 갖고 있는 점수가 10개, 30개면 점수가 90점일 겁니다. 조금만 더 늘어나면 TC가 될 거고요. 직급 보너스로 500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런 TC가 올해 4명이 스발해서 4명이 TC가 된다면 그분들은 보너스로만 5천을 받게 되면서 억대 연봉자가 될 겁니다. RBP가요. 본인 팀에서 올해 2명의 RBP를 만들 수 있다면 본인은 올해 SVP가 될 겁니다. 올해 본인 팀 안에서 2명의 RBP로 만든다라면 본인은 올해 SVP, 월 1억을 넘는 정말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만들 수 있는 분들이 될 겁니다. 그게 올해 가입한 사람들이 올해 가능한 게요. 이 구조면 1년에 RBP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면 2명의 리더만 찾아야 된다라면 그분은 올해 첫 해에 SVP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시즌2인데요. 예전에는요, 몇 년 하더라도 안 됩니다. 굉장히 어려웠던 게임이었고요. 여기에 아시아 풀 보너스에다가 또 하나 있는 변화가 많은 지역의 창업자분들이 많은 지역의 사업을 더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지역센터에 대한 확대입니다. 호남 지역은 이날부터 모든 시설물이 리뉴얼이 됩니다. 새롭게 공사를 해서 완전 다른 디자인에서 세련된 건물로 호남에 가보면 이제 깜짝 놀랄 만큼의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HN 호남센터를 아마 올해 이달에 만나게 될 거고요. 울산센터 경우에는 다음 주 화요일 날 울산센터가 오픈되는데 일단 제가 돈 좀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고급스러운 디자인이고 거기에 많은 노고를 해주신 분이 오늘 ETT 스피시레이신 김남중사님이신데 그 인테리어 도와주신 김남중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ETT 스피치 처음 하셨던 그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부산센터는 더 좋은 모습으로 유지가 될 예정들이고 대구센터는 1분기에 이 대구 지역에 신규 오픈을 할 겁니다. 회사가 직접 경영하고 개통 업무가 이루어지고 회사 직원이 직접 상주하면서 더 많은 여기 분들 사업을 돕게 될 거고 상반기에 대전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도 센터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객 만들기가 좋아질까요? 좋지 않을까요?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2월 달부터 HN의 여행 프로그램이 바뀌었는데 예전에는 여행해봐야 정말 되게 어려웠던 커터 라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더라도 여행 못 가는 분들이 되게 많을 만큼 되게 어렸던 커트라인이 이제는 TC 탑 25명, 25등 안에 들어간다라면 갈 수가 있고, 그 25등 안에 RDP가 끼어있거나 SAP가 끼어있다라면 그 사람들을 제외하고 26명, 27명, 28명 이렇게 해서 25명이 게스트 한 명을 데려간다라면 무조건 50명이 참여할 수 있게끔, 여기다가 RD 탑 10에 RD 탑 10이면 10명이고 게스트 포함한다라면 또 20명인데 70명에다가 여기에 RBP 달성자들과 USAP들과 COC명까지 계산해 본다라면 거의 100명 이상이 가는 여행이 이번 10월 달에 가는데, 그 카운트가 2월 1일부터 시작입니다. 2월 1일 실적분에 대해서 한 달 나오는 IR과 매출에 따라서 그분들이 2020년 PC 리트릿에 참석할 수 있는 1회 미팅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들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이끌고 있는 스폰서와 본인이 정말 손 놓지 말아야 될 파트너분들과 함께 하는 게 네트워크입니다. Your network is your network worth라 해서 당신이 갖고 있는 네트워크는 당신의 부입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키운다는 건 돈을 키우는 게 아니라 부를 확장하는 겁니다. 연결이라는 게 돈입니다. 페이스북은 네트워크로 돈을 벌었습니다. 카카오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에어비앤비도 네트워크를 통해서 돈을 법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확장해서 많은 서비스와 많은 보상과 좋은 타이밍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말 엄청난 부를 오래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인생은 곱셈인데요. 어떤 찬스가 와도 나의 생각이 제로고, 나의 열정이 제로고, 나의 가능성이 제로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제로고, 긍정적인 마음이 제로면 이 기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순풍이 분다 하더라도 그 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른다라면 그 순풍은 의미가 없는 바람입니다.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정면에 있었을 때 뒤에서 바람이 불어준다면 어떨까요? 내가 그쪽으로 노를 지어 사야 되는데 노를 열심히 젓고 있는데 지금까지 9년간 역바람이었고 엄청난 파도였고, 그 파도 넘기다가 뒤집어진 배가 한두 개도 아니고 너무 어려웠던 그 시점이 이제 방향이 바뀌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준다라면, 노만 조금만 짓는다라면 훨씬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바람이 2020년 지금 와 있다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배에서 뛰어내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이제 노를 지을 때라 생각하십니까? 이 기회는요, 죽는 날까지 오지 않습니다. 9년 만에 온 기회입니다. 정말 많은 일을 겪어온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기회입니다. 이 기회 놓친다라면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정말 한 해 후회하는 게 아니라 평생 후회할 수 있습니다. ACN 같은 사업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ACN 같은 아이템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ACN처럼 해낸 회사도 지구상에 없습니다. 이 회사의 창업자들만큼 좋은 훌륭한 분들도 없습니다. 그분들께서 2월 달에 이 대구 지역에도 ACN 코파운더들이 2월 달은 리지널 이벤트가 아니라 2월 달은 부산 지역과 이 대구 지역의 창업자들 미팅이 이 장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국민 COC 분들과 함께 3월 달은 레전드 그룹의 1박 2일 캠프가 있을 건데요. 저는 그 캠프에서 뉴 SVP 분들을 만나고 싶고요. 뉴 RBP 분들을 만나고 싶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 3월 있는 레전드 그룹의 문경 STX에서 있는 1박 2일 드림 캠프에서 그냥 본인들이 무대에 서서 본인 얘기를 할 수 있는, 본인이 어떻게 출발했으며, 어떻게 RBP가 됐으며, 어떻게 SVP가 됐으며, 어떻게 DC가 됐으며, 올해 뭘 이룰 거며, 이런 꿈 같은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해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이 타이밍에, 이 아이템에, 이 보상에, 이 환경이라면
정말 이건 축복이고 이건 해낼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온 겁니다. 다들 꿈을 이루시고요. 이런 환경을 만들어주신 행사장을 잡는 일과 또 스태프분들과 여기 있는 현수막과 그리고 엄량과 많은 어떤 사회와 강의해 주신 모든 진행을 도와주신 분들께 큰 감사의 마음을 표하면서 오늘 미팅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